당시 실종 남성의 마지막으로 찾았던 장소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바로 이 노래주점이었잖아요. 예. 그럼 경찰은 처음부터 아예 업주부터 조사하지 않았어요? 조사를 했겠죠. 근데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CCTV라든지 그 노래주점의 화장실 수사라든지 이런 현장 조사를 다 하기 전까지는 이게 뭐 어떤 실토를 받아내기 어렵다가 물증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저 사람이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제 오전에 이 업주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던 거예요? 사실 사건 발생 직후서부터 경찰 입장에선 이 업주를 아주 수상하게 보기는 봤습니다. 네. 이 사건 처음부터 경찰이 노래방 내부, 뭐 여기 이제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갔던 영상은 있는데 나오는 모습이 없으니까 CCTV를 좀 내부 CCTV를 달라고 하니까 하드디스크가 없다고 하는 등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뭐 제대로 안 했던 겁니다. 수상한 냄새가 이때부터 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점을 계속 탐문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안에서 이 화장실에서 피해 남성의 혈흔 그리고 미세한 신체 조직을 찾아낸 겁니다. 자, 이거는 피해자의 어떤 그 뭐 조직이라는 게 발견된 건 단순 살해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사체 훼손 막 이런 증거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주가 또 이제 중간에 인근 마트에 가가지고 14리터짜리 락스 세제 이거를 또 산 거가 나왔고요. 이때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이거 10장을 사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업주가 큰 가방을 들고서 쇼핑백까지 들고 이 뭐 노래주점에서 나오는 장면 이거를 또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업소의 CCTV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이 정도까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좀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수월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이후에 업주가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검거 11시간 만에 자백을 했다는데 결정적으로 뭔가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윤 기자가 세 가지를 네. 짚어줬는데요. 처음에 이 노래방 업주가 세제라든지 뭐 테이프, 쓰레기 봉투 10장을 구매하는 사진이 일단 발견됐어요. 인근 마트에서. 그다음에 큰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차 트렁크로 주점에서 트렁크로 여러 번 이렇게 싣는 장면이 CCTV에 촬영이 됐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사건 당일, 그러니까 그 노래 주점에 있는 그 화장실 있죠. 화장실 하수구 배관에서 피해자, 사라진 남성의 혈흔이 발견됐고 DNA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량제 봉투를 사고 여러 번 씻는 거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노래 주점의 화장실에서 숨진 남성의 DNA가 나왔다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계속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해봤자 이건 나중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당초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인천 송도 바닷가 쪽을 보고 수색 작업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야산에서 발견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심을 했던 게 바다였던 건데 이게 시신 유기 장소라고 이제 본 겁니다. 아예 이제 특정을 했어요. 위치까지도 송도 신항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업주가 이제 경찰이 이제 뭔가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여기를 계속 자꾸 오갔던 겁니다. 자, 아마도 이게 이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경찰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수색견 5마리, 드론 2대, 수중 수색 요원 등 이제 경찰 127명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시신 수색 작업까지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백이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아닌 산이었어요. 인천시 부평구에 이제 철마산이라고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인데 뭐 이곳에 이제 중턱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이제 여기 이제 자백을 받고 나서 현장에 경찰이 찾아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신이요 가방에 담겨 있지도 않고 이게 훼손된 채로 막 수풀에 다 뿌려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네. 결국 이렇게 시신의 상태가 매우 심하게 훼손됐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살인 혐의도 있고요. 또 사체 손괴도 있고 또 유기도 있고 뭐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혐의가 이제 3개 정도로 압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살해 현장이 어떤 뭐 범인의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자의 집 같이 이렇게 실내에서 벌어졌을 때는 이 사체를 치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유기를 해야 되고 유기 행위까지 이게 손쉽게 나가기 위해서는 손괴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떠오르는 것이 얼마 전에 제주에서 있었던 고유정 사건. 그 경우도 그 여자가 살해 현장으로 가기 전에 그
펜션으로 가기 전에 종량제 봉투를 여러 개를 구입을 하고 이제 들고 나오는 CCTV가 지금 찍혔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엽기적인 이제 오원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살해하고 사체 손괴까지 같이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손상된 사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어디 뭐 판매를 할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는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거기까지는 입증이 안 되고 일단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사례죠. 근데 여하튼 정확한 사인이라든지 사망 시점을 알려면 부검을 해야 되잖아요. 예. 부검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살해의 어떤 방법 이런 것도 또 드러나겠네요. 예, 근데 이 살해 방법이라든지 사체를 어떻게 훼손을 했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살해 방법 이전에 또 살해의 동기가 뭔지를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체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그 울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때도 살해와 사체 손괴가 이제 같이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사체의 어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정말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마저 없어 보인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는 더 중형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